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0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을 앞둔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출하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출하는 고대하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발표 직후 영국에서 올여름 휴가철 항공권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평일 항공권은 300%, 휴일 항공권 예약은 6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0명 발생해 사흘 만에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17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명, 경기도가 13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292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54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광주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17명, 경북 15명, 부산 13명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1,576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40명으로 8명 줄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는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경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경북 안동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공장에서 국민께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이상 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지난 일요일 안동과 예천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언급하며 산림청과 해당 지자체는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복원 계획을 세우고 복구에 나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외국인 입국자만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했습니다. 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14일 동안 격리될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나이나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94%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식약처의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달리 만 16세 이상부터 접종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 최종 판단은 질병관리청이 내리게 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검증자문단이 국내 도입 2호 백신인 화이자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따져봤습니다. 임상자료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2%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비중이 7.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충분한 양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자에는 94.7%, 18세부터 64세까지는 95.1%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은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으로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임상 대상에 포함된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확인돼 이들에게도 접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실제 접종할지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시행 계획은 접종 대상군을 중심으로 제품 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증이었습니다. 또 면역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전신마비 등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임상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병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25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최종 점검위원회까지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 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감과 같은 이상 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등에서는 적지 않은 접종자들에게 통증과 붓기 등 국소 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 전신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 중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해외에서 드물긴 했지만 일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 접종군에서는 100만 명당 11.1명, 모더나 접종군에서는 100만 명당 2.4명의 비율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백신과 관련해 7건의 급성 안면마비도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군에서는 아나필락시스가 없었고 인과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횡단성 척수염이 한 건 보고됐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몇 분 안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이 끝나면 최소 15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 발생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즉각 투여하면 호전됩니다.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설명회가 오늘 열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나 백신의 효능과 항체 형성, 이상 반응 사례 등과 관련한 질문이 오갈 예정입니다. 질병청은 국민소통단 소속 시민들과 출입 기자단 등으로부터 사전에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행복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성인 남녀 8,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도 6.5점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10점 만점을 택한 매우 행복했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 2019년 4.2%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는 특히 여성과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행복감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19년에 비해 하락했지만 남성의 경우 점수 변동이 없었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 지방의 건조특보가 서울과 경기, 충청 내륙으로 확대한 가운데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여전히 산불 위험이 높다며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화기물 소지를 금지하고 산림 주변 소각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2월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까지 자주 불면서 산불이 한 번 났다 하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도로 양옆은 화염에 휩싸여 차 안까지 열기가 느껴집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가노, 우리? 와, 빨리 가요. 큰일 났다. 세상에, 아이고, 뜨거워리. 되게 뜨거워요, 지금.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서 난 산불은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2월 산불 피해 면적으로는 역대 가장 큽니다. 경북 예천과 충북 영동 등 10헥타르 이상 대규모 산불이 하루에 4건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을 보면 절반 이상이 고온건조한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산불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모두 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때문에 난 산불입니다. 땅에서 그 털어 남은 현탈제를 그 현장에다가 투기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씨가 안에 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게 이제 발화가 된 걸로. 강원 영동 지역은 어느 때보다 대형 산불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이 6m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바람, 이른바 양간지풍은 산불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작은 화재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진화 헬기 10대와 인력 57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산불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올해 4월부터 유방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방암 등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의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유방 초음파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 질환 등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검사지만 그간 4대 중증 질환 등에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컸습니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 유두종 등 유방 질환 발견과 진단, 경과 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면서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되면 연간 약 260만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월요일 오는 6월까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직후 영국에서 해외 항공권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비필수적인 해외여행이 5월 17일까지는 불가능하며 해외여행 재개 관련 계획을 4월 12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a wretched year will give way to a spring and a summer that will be very different and incomparably better than the picture we see around us today. 존슨 총리의 발표 이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올여름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C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은 존슨 총리의 발표 후 수시간 동안 영국 내에서 항공권 예약이 337% 급증했습니다. 휴일 패키지 항공권 예약은 630% 폭증했습니다. 독일계 기업인 TUI도 존슨 총리의 발표 후 예약이 500% 급증했습니다. 이지젯은 항공권 예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선지는 그리스, 스페인, 터키, 그리고 포르투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 시기는 8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한 룬드그렌 이지젯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예약 급증은 영국 소비자들이 여행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정부로부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이 남은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각 23일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백신을 요청한 일부 국가에 남은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현재 보유 백신 가운데 상징적인 물량을 팔레스타인과 다른 나라들에 보낼 예정이라며 이미 수천 회 분량의 백신이 요르단강 서안으로 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신 제공 대상 국가로 온두라스와 체코, 과테말라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 세 나라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유치하는 대가로 백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 930만 명의 48%에 해당하는 446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33%에 해당하는 307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백신 분배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의 빈국 92개국 시민에게 과실 책임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펀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WHO는 빠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에 추가금을 부과해 이 펀드의 자본을 조달할 예정이며 코백스 클레임스 홈페이지에서 내달 31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개 지역에 발령됐던 긴급사태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달 말로 끝날 전망입니다. 오사카와 효고, 교토 등 간사의 3개 지역 지자체장들은 다음 달 7일까지 발령된 긴급사태를 이달 28일로 해제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신규 감염자 수와 중증 환자 수, 그리고 병실 이용률 등 주요 수치가 떨어지면서 감염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긴급사태를 앞당겨 해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치현도 정부의 긴급사태를 이달 말로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6개 지역은 조기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 장관은 감염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조기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쿄 코이케 도지사는 수도권 4개 지역의 경우 최근 감염자 감소세가 둔화됐다며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18일 화성에 안착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보내온 화성의 바람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화성의 바람 소리, 또 추가로 공개된 생생한 착륙 장면을 함께 보시죠.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계음 사이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기계음을 제거해보니 마치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 같습니다. 화성의 바람 소리입니다. 지난 18일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2대의 마이크로 녹음해서 지구로 보낸 겁니다. 화성에는 희박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있고 바람도 붑니다. 빛이 스며드는 황량한 대지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착륙 당시의 생생한 영상도 보내왔습니다. 11.2km 상공에서 낙하산을 폈고 20여 대의 카메라를 켜 흔들리며 내려오는 순간마다 보이는 붉고 고운 지표면을 찍었습니다. 본격적인 착륙 준비에 들어간 퍼서비어런스. 잠시 뒤 거센 바람에 흙먼지가 일면서 화면이 가려지더니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Ready.
무사히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You know, they look Earth-like in a sense. You know, you see the mountains back there and the rocks and things. It's just, it really is the surface of an alien world, and we just arrived. 이번에 공개된 건 화성 대기권 진입부터 하강과 착륙까지 가장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서 공포의 7분으로 불리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표면을 고해상도 3차원 파노라마 이미지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와 물질의 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슈퍼캠 등을 장착하고 지난해 7월 30일 발사돼 7개월 만에 화성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화성 토양과 암석을 채집하는 등 수십억 년 전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에서 비행 중이던 여객기 엔진 고장으로 파편이 주택가에 떨어진 사고는 금속 피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잉은 두 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킨 737 맥스 기종이 최근 20개월 만에 가까스로 운행 재개를 허락받았지만 이번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운항 중이던 기체 파편이 주택가로 떨어져 내린 보잉 777기의 엔진 고장 원인이 금속 피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예비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금속 피로란 금속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져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Now regarding the fan blade that was fractured at the root, a preliminary on-scene exam indicates damage consistent with metal fatigue. 같은 날 네덜란드에서 같은 회사 엔진이 장착된 보잉 747기에서도 파편이 떨어져 2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최근 20개월 만에 가까스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346명이 목숨을 잃었고 보잉은 737 맥스 운항 중단으로 200억 달러, 우리 돈 22조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치렀습니다. CNN은 보잉이 올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 여행이 줄면서 이중 통로가 있는 대형 항공기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잉은 이중 통로 여객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단일 통로 기종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보잉은 12,000여 명의 인력 감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Right now, Boeing has to cut production very substantially. And I would not be surprised at all if the cuts will be deeper. 한때 안전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던 보잉이었지만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잇따라 노출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북한의 정치, 군사 지도층 엘리트들이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보유한 가운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하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쇼핑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리코디드 퓨처 프리실라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 겸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비상임 교수는 현지 시간 20일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리우치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의 인터넷 통신량을 분석하다 보니 정치 군사 지도층 엘리트들은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 군사 엘리트들은 기본적인 암호화도 하지 않고 서방의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가 하면 영화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을 썼고 영어와 일본어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읽었으며 알리바바와 아마존에서 쇼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피하고 싶은 질병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꼽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치료하는 신약에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RNA를 분해하는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류진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